지난달 26일이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한국 문화유산의 네네네네. 유산의 밤을 맞아서 네. 코치님께서 이제 시구를 네. 이정우 선수는 이제 10호를 네네. 했는데 Please welcome the son of the wind and Giants outfielder John Lumley's father, John Lumley. All right, whenever you're ready, John. 어떻습니까? 바람의 아들과 손자이기 때문에 네. 그 좀 하늘에서도 예? 굉장히 좀 기뻐하시지 않았을까요? 그쵸. 왜냐면 그날이 이제 한국 문화의 날 헬리티지인데 네. 그 전에 이제 이게 시구절에 내정이 돼 있는데 정우가 부상을 아, 당해서 그러니까요. 제가 그만두려겠어요. 왜냐면 어. 의미가 없더라고요. 정우가 네, 다쳤는데 굳이 네. 제가 시구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구단에서 그래도 정우 아버님이 하는 게 훨씬 더 빛이 나고 그래서 했는데 뭐 하늘에 계신 아버님도 좋아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정우가 좀 왼손인데 오른손으로 받아줘서 좀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참 정말 아버지를 우리 메이저리그에 마운드에 오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효자가 어디 있어요? 네. 아니 진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자식 농사하면 이종범이란 말이 네. 그냥 나오는 게 아니. 어쨌든 우리 이정우 선수가 샌프란시스코행을 확정짓자 현지 언론에서 이제 이종범, 네네. 이종우 부자에게 관심을 많이 보였는데 MLB.com은 이종우는 바람의 아들로 알려진 대한민국의 전설적인 유격수 이종범의 아들이다. 이종우는 아버지에 대한 오마주로 바람의 손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또한 두 사람은 WBC에 출전한 유일한 부자 듀오라고 네네. 소개가 됐다고 합니다. 부자 기록은 이게 전부가 아니죠. 세계 최초 부자 타격왕, KBO 리그 최초의 부자 MVP. 네. 부자가 될 운명을 타고 나셨나 그러니까요. 보네요. 네. 진짜 이게 다 부자야. 대한민국 최초 동일 종목 첫 부자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네네네. KBO 리그 최초 1차 지명. 골든글러브 아버지가 6개, 아들이 5개. 야, 이거 뭐 콸콸콸. 야. 아니 집안에 골든글러브가 11개요? 들어가면 이제 황금빛으로 좀 많이 도색을 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시죠? 실제로 저 스포츠 신문 그 맞아요. 일면에 금종범으로 네. 온몸에 금칠을 아, 그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너무 힘든 시절이었어요. 아, 예전에 멋진 모습 많았어요. 아, 아니 그 저 진짜 골든글러브가 집안에 11개라는 건 참 정말 대단한 거죠. 아니 그 이종범 코치님이 유일하게 수많은 상을 수상을 했지만 받지 못하신 상이 신인상인데 맞습니다. 요걸 우리 이정우 선수가 네, 했죠. 받았죠. 네네. 맞을 1번 타자 이종범 제 4구째 맞습니다. 제 4구 쳤습니다. 우측에 안타 됐습니다. 우측에 안타 1루자 2루 뜁니다. 2루에 볼 갑니다. 2루에 세이프됩니다. 이게 그 이 당시에 스포츠 신문 일면을 거의 뭐 매일매일 장식을 저 했어요. 왜냐면 제 기억으로 지하철에 한 300만 부씩 팔려 나갈 때. 와, 그때만 해도 그리고 그 신문을 운동장에 갖고 와서 자고 덮고 이렇게 하는 시대. 왜냐면 티켓이 그때는 인터넷이 아니라 줄을 서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끊어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말 호황이었죠. 진짜 신문이.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네, 분위기가? 네. 분위기가 엄청났죠. 잠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금토일이면 그 팬들이. 왜냐면 줄 서서 이제 표를 구매해야 되니까. 구매를 해야 네, 돼요. 네, 네. 지금은 이제 팬문화도 많이 성장을 그렇죠. 해서 성장했죠. 그 당시에는 정말 막 일방적이죠. 제가 어린 시절 기억에는 그때는 아유. 어떤 아저씨가 망에 맞아요. 망에 올라갔었어. 아니 나는 진짜 구조 씨 아니 대단하신 분. 그 망으로 올라가요. 아, 예전에는 정말 질서가 없었죠. 와. 네, 조명탑 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런 데서 같이 뛰고 다니고 막 하고 네. 많죠. 그때는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별의별 일이 많았습니다. 네. 네, 진짜 어떤 분은 그 사발면 국물에다가 자기 그 을을 써서 그 붓기도 하고 또 족발을 던진 분들 있고 뒤에 있으면 동전을 던진 친구들 있고 또 비비탄을 계속 쏴요 그 자리에다가. 진짜. 근데 안 아파요 비비탄은. 근데 동전은 아파요. 동전은. 근데 진짜 지금은 이제 진짜 어떻게 그런 일이 근데 진짜 그때는 무법의 시대였어요. 무법의 맞아요. 시대. 예전에는 정말 네. 그랬죠. 정말 정말 저 어렸을 때 뉴스로 많이 봤었어요. 맞습니다. 제 초등학교 때 이럴 때. 네. 네, 뭐 그런 시기였습니다.
2년 차에 94년입니다. 타율 3할 9푼 3리. 1위 하셨어요. 네네네. 안타 196개로 1위. 득점 113점으로 1위. 도루가 더 늘어납니다. 84개로 1위. 그러니까 5개 부분에서 1위를 한 거예요. 네네. 와, 이종범은 오늘 KBO에서 열린 기자단 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올 시즌 최우 선수에 뽑혔습니다. 참고로 2023년 도루왕 정수빈 선수가 39개입니다. 지금은 경기 수가 144경기 네, 정도가 사기. 있는데. 그러니까 경기 수가 와. 줄었는데 84개면은 그러니까 사실 구단의 재정으로 따지자면은 그렇게 넉넉지 않은 구단이었어요. 그러면 너무 넉넉지 않은. 상당히 예전에는 솔직히 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네. 저희가 롯데라 하면 롯데의 껌은 이브껌이잖아요. 네네네. 혜태는 아카시아인데 껌을 안 줘요. 혜태는. 그럼 일부러 이브껌 씹어요. 이 종이도 이브껌을 갖다 넣어. 일부러. 아니 껌 장사인데 왜 껌을 안 주냐고.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쌓여 있는데. 원래는 뭐 선수가 껌을 주라면 그냥 그리고 네. 근데 이상하게도 거기에는 인색하는 거예요. 선배들이 일부러 야 가서 이브껌 좀 사와봐. 그래서 종이도 놔두고 내일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네. 그런 일이 좀 많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구단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네네네. 것들이 타 구단에 비해서는 너무 힘들었죠. 사실 굉장히 넉넉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계속 우승을 하니까. 근데 네. 주변 분들 이제 증언에 의하면 네네네. 도루를 잘할 수 있었던 게 네. 급한 성격 때문이었다. 그것도 없지 않아 있죠. 왜냐면 제가 도루는 달리기가 빨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상대방 투수의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숙지해서 루에 나가면 바로 뛰는 거죠. 평소에도 뭐 늦는 사람은 이해 못 하신다고. 저는 이게 진짜 못한 게 아니라 자 봐봐 오늘 같이 친구들끼리 약속을 6시에 했다. 네. 그럼 서울길 많이 밀리잖아요. 네. 그죠? 네. 4시 반부터 출발하면 되는데 네. 왜 꼭 30분 전에 출발해서 핑계를 너무 많이 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운동선수고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항상 10분 전 아니면 오늘 내가 좀 늦을 바에 30분 전에 가 있어요. 저 사람하고 3시 출발에 전 2시 반부터 나가서 시동 걸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진짜요? 성격이 급하긴 하시네요. 네. 예전에 그래서 제가 고깃집에 갔는데 보셨잖아요. 코치님 혼자 앉아 계시대요. 그래서 이렇게 20분 전에 간 나 거예요. 이제 너 혼자 오신다. 또 그거까지 보셨어요? 근데 그만큼 좀 네. 그래서 저는 뭐 약속 시간은 거의 아니 이게 어쨌든 이 당시에 이종범 선수가 일루 나가면 그냥 무조건 1점 낸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뛰고 또 뛰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도루를 하신 겁니까? 목적은 하나죠. 가난이 싫으니까 그 가난을 빨리 벗기 위해서는 성적을 내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프로는 그렇죠. 그런 목적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온 게 그냥 막연히 뛰었죠. 야구를 잘하면은 나는 내 가치를 유상을 높이는 거야. 가치를. 그러면은 근데 기회가 더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뛰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좀 그 훈련을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4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게 10살 때부터 대학교 4학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타이어를 300개 치면 스윙을 300개 정도. 하는 시간이 거의 2시간에서 40분 걸려요. 그걸 13년 동안 하면 도사가 돼요, 정말. 2시간 40분 정도. 네, 걸려요. 제가 쳐봐서 숫자를 세봤는데 그러니까 그걸 매일 하셨다니. 매일 거의 했죠. 왜냐면은 밥 먹듯이 하죠. 와. 정우는 200개가 맥심이었대요. 그래서 정우는 200개를 엄청나게 했대요. 아빠처럼 300개는 못하는 매일매일. 매일매일 못하고 정우는 200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숫자를 생각해 보니까 200개가 나오더라고요. 생각을 나한테 해서 딱 개수를 맞췄구나. 네, 200개는 네. 정말 내가 진심을 다해서 스윙을 할 수 있겠다. 왜냐면 개수 채우기로 대충 하면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200개씩 매일매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이종범 코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질이 좋아지려면 충분한 양이 필요하고 양과 질은 비례한다. 네. 예,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서 뭐 나름의 결과를 내려면 양과 질이 모두 만족이 돼야 그렇죠. 네. 특히 운동은 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얼마만큼 본인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성공의 갈림길이 되는 거죠. 아니 그 야구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으세요? 저는 오로지 부모님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고 그만둔다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배고프니까 아직 이루지 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가난이 싫어서 빨리 성공하고 싶어요. 저는 79년에 야구를 했으니까 상인인데 지금이 여름이면 계절에 맞는 철에 맞는 게 지금 복숭아, 수박 이 정도 배, 참외 이걸 이제 구루마에다 끓고 리어카에다 이제 끓고 돌아다니시지 강주 전체를. 그럼 저는 이제 중학생이니까 거기까지 뛰어가지. 그래서 그 구루마를 이제 내가 갖고 엄마는 도착하면 밥을 짓고 나는 이제 또 수영을 하고 이런 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좀 철이 상당히 빨리 내가 들었죠. 어떻게 해서든지 운동을 해서 엄마한테 호강을 해줘야겠다. 그 호강이 이제 돈이니까 경제적이니까. 어렸을 때는 남달리 피지컬이 좋은 데는 아니었어요. 항상 꼴등 이랬어요.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했죠. 97년이죠. 일본 주니치 드래곤즈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일본 프로리그에 이 진출을 한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뉴스였어요. 맞아요. 이제 혜태가 이제 IMF 때문에 팀을 어쩔 수 없이 처분하기 때문에 솔직히 그때 정말 좋았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외야벌이를 하고 나도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때 당시. 아 참. 아니 어땠습니까? 이제 주니치에서의 도루 네. 좀 요때는 좀 달랐다고 해요. 제가 계약금만큼 그 옵션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예를 옵션을 들어 합니까? 연봉이 1억 엔이라면 계약금 옵션도 1억 엔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도루를 20개 하면 2천만 원, 한 개 추가하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로. 그래서 솔직히 여기 이게 다친 것도 제가 야구로로 가야 되는데 돈 벌러 갔어요 진짜. 타석에 좀 가깝게 붙다 보면 그러니까요. 몸에 맞는 사고가 많잖아요. 사고도 돈이에요? 나가면 도루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여지가 항상 내 머릿속에 있어서 다치지 않을 볼인데 제가 이제 맞고 이제 다쳐가지고 좀 좌절을 많이 쓰듬었어요. 요게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종범 선수가 주니치 드래곤즈에 입단을 해서 타구를 맞고 이게 뼈가 골절되는 바람에 맞습니다. 또 이게 시즌 아웃이 돼요. 네. 야구에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예, 너무 한쪽에 연연하면은 뭔가 부상의 여지가 노출이 된다라는 걸도 알고 그래서 이제 정우한테 더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해주는 거예요. 더욱 더 부상 관리에 유념을 하고 야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네네네. 진짜 돈 벌러 갔어요. 저 돈을 더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야구로 하러 가야 돼. 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막 그런 인센티브에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막 몸에 맞고 나가는 횟수가 더 많이 됐죠. 근데 그게 이제 부러진 거예요. 좌절했어요. 엄청난 내가 야구를 시작해서 첫 시련이 온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어요. 돈을 못 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서럽게 막 오더라고요. 집사람도 처음 봤대. 내가 온 거. 숟가락은 너무 많으니까 숟가락이 먹는 숟가락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한 좀 좌절이 좀 많이 맛봤죠. 근데 정우가 그때 정우가 8월 20일 생이니까 내가 6월 20일 날 다쳤거든요. 내가 정우 태어난 걸 지켜봤으니까 원래는 운동선수도 잘 못 지켜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다친 바람에 정우를 태어난 걸 지켜본 거예요. 그게 이제 정우가 8월 20일 생이었죠. 인생이 바뀌었어요. 좀 무섭기도 하고 그전에는 무서운 게 하나도 없고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는데 무섭더라고. 그래서 이게 심한 원형 탈모가 오시죠. 있죠. 정말 저는 머리가 빠진 대머리가 아닌데 미용실 갔는데 500원짜리 동전 2전이 딱 있어서 헬멧을 벗었는데 원형 탈모증, 원형 탈모증이라는 그런 단어도 처음 들었어요 그때요. 그래서 뭐 이제 칠하니까 유성 매직으로 이게 칠하셨어요? 칠했는데 땀 흘리니까 검은 게 또 내려오고. 나는 또 알을 난 줄 알았어. 양쪽에 한 명씩 막 돌아가면서 이게 뭐지? 정말 안 해본 거 없어요. 항상 뭐 언론에 많은데 저희가 화장실 청소하면 그 핏줄 냄새 엄청 독하잖아요. 그것도 면봉 발라서 이게 발랐더니 이게 각질이 일어나고 정말. 근데 유니폼만 벗으면 딱 그게 나는 거예요. 머리가. 그만큼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보니까 또 그것도 뭐 추억으로 또 가더라고요. 네. 어쨌든 2001년 드디어 이제 친정팀 기아로 돌아와서 팀의 구심점으로 또 활약을 하게 됩니다.
아, 2009년이죠.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정말 이 기아가 이 당시 이제 우승을 해서 네, 네. 이정범 선수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울었어요. 네.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정범이 또 해냈습니다. 한국 시리즈 챔피언은 기아 타이거스. 기아 타이거스가 2009년에 챔피언으로 등극하면서 40살 때니까 거의 이제 은퇴 시기니까 그래요. 나에게도 40살에 코리안 시리즈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코리안 시리즈를 해서 우승을 하게 되니까 좀 감회가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특히 그 혜태 시절에는 그렇죠. 우승을 많이 했습니다만 네네네. 기아로 팀명이 네. 바뀐 이후에 첫 처음이었죠. 우승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은퇴를 강요받았던 2008년, 2007년에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싹 지나가고 2009년에 우승하니까 40살 때 좀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은퇴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네네. 이제는 좀 이제 뭐 예를 들면 지도자의 길을 걷지 네.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많이 네네. 들으셨을 텐데 네네네. 이렇게 한국 시리즈를 2009년에 우승을 하고 2012년 영구 결번으로. 그러니까 이 이후에도 3년을 더 선수 생활을 그렇죠,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은퇴할 때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아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선배 이제 그만 좀 하지 그런 소리가 듣기 싫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솔직히 좀 내가 더 하게 되면 남한테 폐를 끼치게 된다. 추하게 좀 보이고 그래서 이제는 더 했다는 내 스스로 판단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된 거죠. 자신이 입고 있던 유니폼을 이제 구단에 받는 겁니다. 아 이제는 더 이상 야구를 한다는 게는 후배들한테도 미안하고 나한테도 미안하고 왜냐면 이제 나이가 그때 42인데 결단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집사람이랑 얘기하고 바로 다음 날 은퇴를 발표했죠.